네, 현대전 오늘은 매일노동뉴스의 어고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고은입니다. 추운 날 오셨네요. 오시는데 고생 네, 많이 하셨죠? 많이 춥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요. 날씨가. 네, 마음은 추우시면 안 됩니다. 편하게 편하게 방송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소식 전해주실 현장은 어딘가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원부자재를 옮기는 물류 업무를 하시는 노동자분들의 노동 환경을 취재했습니다. 이분들은 라인에서 라인을 이동하면서 물품을 옮기는 업무를 하시는 건데요.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시고 하루 12시간? 네, 하루에 3만 보 정도를 걷는다고 하십니다. 3만 보를 걷는다고요? 네.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3만 보면 킬로로 따지면 도대체 몇 킬로가 되는 겁니까? 보통 만보를 4에서 6km 정도로 보기 때문에 3만 보라고 하면 12km에서 15k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매일 그렇게 15km씩 걷는다고? 일하면서? 네, 맞습니다. 이야, 그래요? 제가 제주도 올레길을 한번 걸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걸었던 게 한 2만 보 정도 되는데 다리에서 쥐날 것 같은데. 아니, 어쩌다가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러면 3만 보씩 걸으면서 노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회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보통 하루에 몇 보 정도를 걸으세요? 그때 다른데 운동 헬스장 가서 뭐 이제 한 10,000보를 걸을 때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 이거 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걸음수가 나오거든요. 네, 하루 맞아요. 토탈에서 10,000보 넘는 경우가 있고 웬만하면 10,000보는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사실 저도 하루에 10,000보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뭐 출퇴근하면서 오가는 거리 그리고 취재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오갈 때 이걸 다 계산하더라도 10,000보가 채 안 되는 하루들이 많은데요. 날들이 많은데 이게 10,000보를 3만 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2km에서 15km 정도를 매일 걷는다고 하면은 아니,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뭐를 들고 나르면서 걷는 거잖아요. 실제로 나르시는 업무는 아니고 대차에 이제 물품을 싣고 수레 같은 대차에 싣고 그 대차를 끌면서 이동하시는 그러니까요. 업무입니다. 아무튼 그냥 내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또 행위 동작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운동 차원에서 10,000보 걷기를 하는 것도 사실 의식적으로 하더라도 어려운데 이게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 현장에서 업무를 위해서 하는 걷기는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죠.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그러면 출근해서 12시간 노동을 하는데 12시간 동안 한 토탈 한 3만 보 정도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걸으면서 이제 물건을 이동을 한다. 네, 옮긴다. 네. 일과가 이런 것이다. 네. 이분들의 일과를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시는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주간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전 7시까지 출근을 하셔서 저녁 7시까지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근을 하시면 방진복을 갈아입으시고 이제 그 클린룸이라고 하는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배치된 라인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요. 그 라인에서 이제 기계에서 웨이퍼라고 하는 반도체 원판, 동그란 판, 그 원판이 담겨 있는 풉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요. 그 풉을 대차에 여러 개를 싣고 그 라인에서 다른 라인으로 이동을 하고 그 풉을 이동을 시킨 다음에 또 그 옮겨진 라인에서 다시 그러니까 A 라인에서 B 라인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B 라인에서 다시 A 라인으로 이동하는 이렇게 반복적인 업무를 하시는. 그러면 관련 질환도 좀 꽤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걷다 보면 다리에 하중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리 퉁퉁 붓고 부종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겪으시는데 질환으로 봤을 때는 하지정맥류, 뭐 발바닥 섬유종증이라고 해서 발바닥에 혹이 생기는 뭐 이런 질환들을 겪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만나 뵌 분은 2017년에 입사하셔서 6년 정도를 근무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다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가보니까 이제 하지정맥류가 심해졌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 11월 정도에 이제 양쪽 다리 모두 시술을 받으셔서 뭐 약간 통증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이 같은 업무를 하기에는 어려우셔서 부서 이동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발바닥 혹 생기면 걷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바닥 섬유종증을 앓으신 분도 네. 2017년에 입사를 하셔서 예. 6년 전도 똑같이 근무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발바닥에 혹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가 아픈 것은 아닌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올해 7월에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산재 신청도 했나요? 예, 두 분 다 신청을 했는데요. 인정 받았어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하지정맥류분은 첫 번째에서는 인정을 못 받으셨고 발바닥 섬유종증을 신청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심의를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고. 네. 그럼 하지 정맥류 판단 받으신 분은 산재 인정을 못 받았고. 처음에는 인정을 못 받으셨는데 이제 여기에 이러한 불승인 통보에 불복하셔서 재심사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다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인정은 받았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처음에 불인정할 때는 그러니까 또 흔하게 나오는 업무 연관성이 인정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걷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카지노 딜러라던가 뭐 백화점, 마트 이런 데서 오래 서 계시는 분들, 판매직 노동자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엔 계속 다리를 움직이다 보니까 혈류 순환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이제 인정을 못 받으신 사례입니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된다고? 네, 맞습니다. 하긴 뭐 많이 걸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판정에 대해서 당시 그 질판이 판정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사실 동의하는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견이 좀 갈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정적인 업무를 하셨을 때, 정적으로 입식 작업을 하셨을 때 보통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래서 단순히 많이 걷는다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이게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본인한테 심사를 요청했을 때 나도 불승인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분도 계셨어요. 근데 또 반면에 걷는다는 것 자체가 서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놓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리 걸음 걷는 거 아니면 이상은 다 서서 걷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 수준의 운동을 할 때나 혈류 순환이 원활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혈류 순환에 도움이 된다라는 전제는 이 적정 수준이라는 것을 할 때나 가능한 것이고 모든 건 과도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한 근력을 써야 한다거나 뭐 충분한 휴식 시간에 보장이 못 받았다거나 이랬을 때 중력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와의 상관관계에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차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 비슷한 질환이 산재로 인정받은 다른 케이스도 좀 있습니까? 일단 제조업 사업장과 서비스업 업종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제조업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차 1차 벤더인 자동차 부품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시간 선체로 좀 걷는 작업도 하시고 이 작업을 하시다가 족저근막염을 앓으셨고 하지정맥류도 같이 발병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립 작업과 포장 작업을 같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셨고 주 6일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60시간을 일하셨고요. 또 하루에 이게 보통 이 컨베이어 벨트가 오가면서 제자리에 서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설비 특성상 뭐 20m 정도를 왔다 갔다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5,000보에서 2만 보 정도를 걸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도 처음에는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으셨는데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셨고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가 조정을 거쳐서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와 인정받지 못한 경우 사이 어떤 혹시 뚜렷한 차이가 발견이 됩니까?
사실 그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직 못 드렸는데 예. 2020년에 KTX 승무원 분이 하지정 메뉴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무원분들 잘 일하시는 형태를 아시겠지만 서서만 계시진 않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8,000보 정도를 걸으셨고 뭐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이제 고려가 돼서 이분은 처음부터 공단에서 바로 산재 인정을 받으셨는데 근데 이제 사회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인정받은 경우랑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산재 인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all or nothing이 아니라 이제 확률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대 0이 아니라 그냥 50일 정도만 되면 인정이 되는 그런 경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업무상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만 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질병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직업병과 직업병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실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네. 이분의 신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노동 환경과 작업 공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이 기사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 코스트코에서 폭염 속에서 일하다가 그 사망한 김동호 씨, 네. 저희도 여러 차례 다룬 바가 있었는데 이분도 하루에 43,000보를 걸었던 걸로 지금 나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온열 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그렇죠. 그 업무상 재해로 첫 번째로 인정된 사례였는데요. 예. 사실 그 폭염이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예. 이분의 사망의 가장 큰 직접적인 요인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이분이 일하셨던 환경을 봤을 때 그 돌아가신 게 6월 19일이었는데 그렇죠. 그 쓰러지기 직전까지 29,000보를 걸으셨고 예. 그 전전날인 17일에는 43,000보, 18일에는 36,000보를 걸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걸으신 거죠. 그리고 카트를 밀으면서 여러 대를 밀는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중량물 작업을 동시에 그렇죠. 하셨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 더운 조건이나 아니면 많이 걸은 조건 이 두 가지가 양립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덥지 않았다면 뭐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많이 걷지 않았다면 그렇게 더웠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삼성 반도체 노동자인지 경우나 이런 걸 전해 주셨는데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뭐 마트나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판매 노동자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서 그다음에 걸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앉을 권리를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의 어떤 의자 제공이나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얘기는 권리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맞습니다. 그 앉을 권리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노동계 의제인데, 네.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넘은 의제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조나 연구진에서도 관련한 그 연구나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마트 노조에서 2019년에 5천여 명을 상대로 이제 근골격계 질환 설문조사를 했을 때 10명 중에 8명이 하지정맥류 증상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비율이 80%나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하시는 판매직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예. 그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예. 그 김승성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같은 연령대의 동일한 성별과 비교했을 때 여기 판매직 노동자분들이 하지정맥류가 25배,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도 25배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상당한 질환을 앓을 수 있는 노동 환경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앉을 권리라는 게 사실 휴식권하고도 연결된 부분이라 그렇죠. 예, 앉아서 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간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지속해서 노동계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근데 이 앉을 권리에 관해서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2011년에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에 네. 이제 의자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앉을 수 있도록 사업주는 의자를 갖춰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의무화 규정인 거죠. 네.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 조항은 조항이고 현실은 또 따로 논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니 네. 그러니까 의자가 비치되지 않는 건 아니래요. 의자는 잘 비치가 되는데 눈치 보여서 못 얻는 거예요? 눈치 보기도 있겠지만 이게 마트를 예로 들었을 때 계산대와 의자에 간의 어떤 간격, 그다음에 의자의 높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냥 의자만 덜렁 냅두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사실 의자에 앉았을 때 오히려 이분들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물품을 이제 그렇죠. 계산대로 맞아요. 옮기고 맞아요.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 서서 일할 때보다 오히려 허리나 뭐 어깨 이런 데 하중이 더 실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불편하기 때문에 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해된다. 무슨 그림인지 대충.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걸으면 다리도 다른데 저는 허리하고 등짝이 그렇게 아프던데. 그렇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 그 하청 노동자분들도 예. 다리뿐만 아니라 예. 요통을 앓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마 허리하고도 예. 직결될 거예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예. 하지정맥류나 뭐 족저근막염은 물론이고 네. 허리 질환까지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걷는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게 산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인식이 일단 가장 기본에 깔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자면.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취재를 시작할 때 주변 지인분들에게 이제 3만 보를 일할 때 걸으면 어떨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졌었어요. 네. 근데 사실 만보 걷기가 이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3만보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의견들이 더 많았거든요. 괜찮은 정도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안 걷는 게 문제지 많이 그러니까. 걷는 게 뭐 좋은 거 아니야? 라는 한번 인식들이 굉장히 그럼 많았습니다. 본인은부터 한번 걸어보고 나서. 그죠? 네. 3만 보 걷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이게 걷는 작업을 넘어서서 오랜 시간 또 어떤 자세로 어떤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걷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청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장시간 노동을 일단 하시고 네. 그다음에 중량물 취급을 하시고 사실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물량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업무 부담, 노동 그렇죠. 강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예. 이 노동 환경이 굉장히 신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환경이구나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 같은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오히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쳐 지나갔던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영역인데 노동자들의 건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네.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좀 인식의 개선도 당연히 좀 필요하고 제도 보완도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뭐 어색함 없이 방송 잘하시네요. 네, 방송 너무 친화적이신데요. 떨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매일 노동 뉴스 어고운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